여기 보면 중국 인민회와 똑같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그게 말이죠. 네. 지금 탄압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국 사법제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번에 그 네.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고, 사실상 네.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지금 참 아픈 것을 찌르니까 저렇게 발작을 하는 거죠, 저게. 네. 그래서 여기 내가 한번 이걸 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중국 검찰 사법제도와 똑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검찰 사법제도를 모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 중국에서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중국의 검찰 사법제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근데 왜 거기 오고 벤치메이킹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과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교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아마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자본주의가 되어가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 않겠나, 이래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다. 사법권을 이제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데, 하나 넘겨서 보면 중국 검사와 공안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중국의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기소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 예. 검사법도 기소만 하겠다. 예, 기소하고 거죠? 이제 재판정에 가가지고 예. 공소 유지를 합니다. 예, 가지고 예. 기소했는 걸 갖다가 자기 검사 기소했는 걸 가지고 그 상대방하고 싸우기 위해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소유지가, 그래서 공소청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맞아요. 공소청이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이제 공안은 이제 수사를 전담하는 이 네. 공안 통치가 되는 공안 통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중국의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 기소거든요. 네. 검사가. 근데 검사의 수사권은 인권 침해 등으로 일부 범죄에 한정되고, 중국 공안은 기소 의견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종결 처리하는데, 수사 종결권이 이제 공안 당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안을 중국 걸 그대로 보고 베낀 거란 말이야. 똑같이. 하나 나오면 넘겨서 보시면 이 도표에 보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조금 키워봐요. 그 법무부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고, 왼쪽에 보면 그 수사권 이관을 법무부에서 이제 이게 공수청으로 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소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신설이. 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신설이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그 개념을 글로 넘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는 거죠. 예, 뺏어가지고 네. 행정안전부로, 지금까지는 법무부 산하에서 검찰청 내에서 그게 기능을 했거든. 네. 그래 이제 검찰청 분리해가지고 공소청으로, 공소청은 계속 법무부 산하에 있고, 이 수사하는 이거는 중대수사본부 수사청 해가지고 중수청 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거죠, 저게. 네. 그리고 국무총리 밑에 신설을 했어.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저기 이제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국수본, 모든 범죄, 그 다음에 중수청, 7대 주요 범죄.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데, 이게 오른쪽에 가서 보면 중국하고 똑같더라고. 중국의 조직도 하고. 여기 뭐 오른쪽에 한번 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예, 여기 보면 중국의 조직도를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해가지고 중앙기율위원회가 총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딱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주석이 밑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위에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밑에 보면 중국의 사법당 기율위원회가 총괄하고 총서기가 행정입법 사법 전체를 총괄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독재로 가고 있다. 뭐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또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금 정치라고 이런 걸 본질적인 문제를 까발리가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뭐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틱톡틱톡 하는데 네. 근본 뿌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공산당화 돼 가고 있다. 네. 이걸 까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화인민 공화국이 된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면 그대로 100%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서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지 가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협약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거지 그게.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검찰개혁 표면적 취지는 권력 분산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검찰개혁의 검찰 고난 축소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핵심이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범법자들이 많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행정부에 일부러 뽑아놓은 것 같아. 소위 말해서 저 정치적 거물들이나 이 권력형 비리를 경찰 행정안전부로 넣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경찰이 무슨 국회의원이 저런 거 수사 제대로 합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무슨 예방경찰 그래 범죄 예방하는 정도 그리고 뭐 형사범 이런 거 이렇게 수사하는 정도고 권력형 비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전부 다 그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다 그래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좀 행정안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다 자기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행안부 장관이 모든 국가 수사를 통괄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으로 이관해서 권력을 분산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에서 대규모로 지금 사람들 옷 벗고 지금 나가는 모이라 이거 이렇게 따른 앞으로 뭐 그때까지 검사라는 그런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사실 나가 변호사 잘하면은 그 멀쩡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참 검사라고 하는 명예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근무했는데 이제는 뭐 저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구태여 이게 검찰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옷 벗고 나가지고 변호사 개업이나 이래가 지금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있다니 지금 현재.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뭐 경찰 수준의 그 수사가 앞으로 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는데 앞으로 참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무슨 뭐 변호사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도 살짝 똑똑하게 안 하면 앞으로 밥벌이도 못 합니다 지금. 그 여기 보면 그 다음 넘겨서 보면 검찰 개혁의 목적이 권력 집중이라는 거예요. 경찰 권한 강화하죠. 이거 행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공수처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니까 공수처장을 그 다음에 검찰 축소 역할을 해서 검찰은 가만히 있어라 국가가 다 그냥 내리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개혁은 넘겨서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거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파괴하죠. 뭐 사실상 좀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죠. 넘기죠. 그럼 검찰이 이를 보고 뭐 기소할 만한 거리 같으면 그냥 기소해버리고 미진한 것 같으면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합니다. 보안수사.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하든지 다시 재수사해 하고 넘길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보안수사도 없고 거기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경찰 조직에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기소를 하든지 더 이상 기소 안 하고 그냥 파기시켜가지고 그냥 무사시켜보든지 그리고 뭐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당에서 자기들 그 패거리대로 올라오면은 이거 경찰선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안부 담당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밑에 있는 공소청이 신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대통령 독재체제를 완성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의 힘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 지금도 뭐 안 그래도 그래 돌아가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꼼짝없이 이제는 그 아래 통제 아래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보니까 공수청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고 국수본은 모든 범죄를 다루고 중수청은 7대 범죄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게 총통이 되는 거네, 총통. 그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옛날에 국정원장 플러스 보안사령관 플러스 그 검찰 이 조직을 다 망라하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구야 그 저 이재명의 친구인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 밑에도 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 분리해가지고 저걸 행정안전부를 넘긴다 하니까 이건 아니야 하면서 중대범죄수사 분리하더라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돼 했는데 결국 정청장한테 밀려가지고 저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9일 날이 D-Day거든요. 이 법이 다 방매두들을 가는 게 맞습니다.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결론적으로 하나 넘겨서 보시면 검찰개혁의 실제 효과 비교해 보니까 권력구조 표면적 취지는 검찰 권한 분산에서 민주적 견제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효과 및 우려는 경찰 공수처 권한 확대해서 행정부 권력 집중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사법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장악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찰의 역할이 직접 수사 축소, 기소 중심 가능했는데 정치 권력 경제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청이 정부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견제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를 가잖아요. 권력형 비리는 검찰의 몫이었거든. 검사들이 하니까 뭐 검사들을 겁을 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거기 보면 1차 수사 전담 전문성 강화하고 전국 단일 조직 행정부 지휘 아래 권한을 집중했다. 공수처 역할, 고위공직자 견제 전문기관, 임용 운영 구조상 정권 영향력 개입이 우려된다. 그전에는 군대에서도 군법에 해부되면 군법에 다뤘잖아요. 근데 초심만 군법으로 가고 항소심부터는 전부 다 민간법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이제는 군인들도 전부 경찰에 가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공수처 역할은 고위공직자 견제 전문기관, 임명, 운명, 구조상 정권 영향력 개입이 우려된다. 공수처에서 다 임명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것이 되고 시민 기본권, 권력 분산으로 인권 보호 강화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집중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겠죠. 힘 있는 자는 자유하고 힘 없는 자는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이제는 수사하고 재판하고 할 겁니다. 맞아요. 저기다가 특별재판부만 자기들이 완성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손현보 목사 같은 분들.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은 그냥 나와서 이제 또 당대표 됐더라고. 자기 당대표 지금 마음대로 떠들고 성추행당 해도 뭐 하기나 말기나 뭐. 얘들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민주주의 원리가 권력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에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 행정부 우위 구조로 모든 게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목사님이 오늘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마지막 부분 한 부분만 보고 사설 부분에서 15면에 사설 부분에서 그 자유일보 사설 거기 보면 이제 민주당 정권은 상권 분립마저 무너뜨릴 셈이냐 이렇게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다룬 문제인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상권이 분립된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봉건 왕조 시절에는 왕에 의해서 다 되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왕이 저놈을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고, 그게 바로 봉건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제 소위 말 근대화되면서 이제 정치는 아니다. 이거는 각각 고유의 다른 권한을 가진 그런 분립된 그런 체제가 유지된다. 이걸 이름하여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 그 제정된 법을 근거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에 저촉된 모든 사람들은 사법부에서 누구의 견제도 간섭도 받지 않은 독립된 재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것이 삼심제도 의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법원 판결 그때 최종 판결이죠 그게.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도 자기들 입맛이 안 맞다고 이번에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관 원장을 갖다가 탄핵해야 된다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짓을 지금 예사롭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직 판사 출신 그 법사위원장도 그런 말을 떠들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그 말이 옳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무슨 뭐 배구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죠. 이렇게 토스를 딱 하면 때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 서로 갈등 있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이 정신이 안 차리면은 만일의 경우에 이 사법부의 독립을 박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날로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이 정청래라든지 이런 당권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 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도 보면 화려한 뒤에 저 왼쪽에 시진핑 타도 골병든 중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가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뭐 신형 대륙 탄도 미사일도 이게 분열식을 하고 극초음속기 무기 TF-26 뭐 요격 미사일도 하고 뭐 이런 대형 무인 잠수정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금 끌어줍시오. 그러나 거기 좀 보세요. 2단 중간쯤에 그러나 아니 왼쪽 예, 거기 보면 그러나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런 화려한 쇼 뒤에 중국의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폭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진핑 집권 12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목사님 날로 치솟는 청년 실업률 GDP의 300%를 넘는 국가 부채 그 다음에 과잉 생산과 수요 감소, 수익성 침식 등으로 인해 제조업 붕괴,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중국의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4%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시진핑이 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대 시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제 8월 5일 찬성 장류시에서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중국은 그 역사 이래로 그 통일된 그런 시절이 별로 없고 통일됐다 싶으면 또 분열돼 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군벌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은 오랫동안 모택동 이래로 중국 천하가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단합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지고 개방 계획하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부는 전부 다 공산당 간부들이 전부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네. 일반 국민들은 그야말로 좀 개돼지처럼 취급받고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산업화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농민공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들 중국은 독특한 호구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비록 도시에 가가지고 생활해도 호적은 전부 다 뿌리가 좀 농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도시를 함부로 못 옮겨요 그 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라가 계속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가진 놈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가지고는 미국의 그 어떤 관세 전쟁도 있지만은 그 자체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빈집이 거의 뭐 8천만 세대니 1억 세대니 그런 식으로 중국의 아파트 다 들어서면 30억도 살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금 전 빈집으로 그런 유령 도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가 상권 분리까지 무너지면서 친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 중국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등서평의 유시대로 앞으로 100년 안에는 중국이 미국한테 덤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숨어가지고 힘만 기르라. 정말로 등서평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네. 지금 현재 미국 말씀 때문에 안 되니까 계속해서 힘만 기르라. 도강양예라는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등수평의 후예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때는 그걸 그대로 유시를 지켜서요. 네. 그런데 신비아 가지고 이게 말이지 그들먹거리면서 이거 뭐 몸 한 풀어볼까 이래가 미국 만나 오바마 말을 힙죽이리 하는 오바마 만나가지고는 앞으로 대국 신형관계를 형성하자. 이제는 우리도 중국도 이제 미국과 맞짱 뜨는 그런 비슷한 국력을 가졌으니 그렇게 하자. 그때부터 이거 미국이 이놈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자유화로 올 줄 알았더니 더욱더 국내는 독재화로 가고 있고 미국한테 덤비들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결국 미국 뭡니까? 미국이 중국을 도와줘가 그 힘으로 지금 미국을 덤비드는 그런 꼴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이 키웠다가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모든 원천 기술을 다 봉쇄해버리고 첨단 기술 다 봉쇄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이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그냥 부동산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거품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외국 여행도 가고 뭐 흥청망청 살았거든 중국이.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 폭락해보니까 집값 폭락에 전부 다 빚덩어리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은행 빚을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폭락해가지고 집 팔아봐야 빚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주머니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라 소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소비하라 해도 소비할 수 있어야지. 그래 돈이 조금 있는 사람도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전부 다 꽁꽁 장아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열리니까 전부 다 그냥 자영업도 다 문 닫을 폐업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의 현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내려앉히면 내려가고 중국을 잡겠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이 정부가 너무 국제적인 외교 정책을 모릅니다.